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소녀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사의 콤비십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휩쓸고 가면서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쪽이 방산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모멘텀이 날아들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라는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패싱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있는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강화되면서 유럽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 네, 군사비 증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럽 증시가 신고가 찍고 네, 방산주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왔고요. 우리 시장에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던 차에 더 뚫고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에도 화적지세 시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모멘텀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팀장님 방산을요. 오늘의 이런 시세 어떻게 또 감상하고 계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 전일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방산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유럽 쪽에서 그에 대한 반응이 주가로 반응하게 되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방산이 그동안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한편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네.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라든지 혹은 지금 유럽을 패싱하겠다는 논란, 결국은 나토의 방위비를 올리겠다라는 의도로 전달되고 있어서 이런 행보 자체가 결국은 유럽 각국의 방위비 연결로 진행이 되고 네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이번 올해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유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부터 방산주들의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LIG 넥스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실적 굉장히 잘 나와 있고 LIG 넥스원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이미 우리 수주 굉장히 많다. 3년치일감 쌓여 있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유럽 쪽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최근 뭐 중동의 전시회도 그렇고 이벤트들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도 좋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은 것도 좋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나름 K방산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 특히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웠던 네네. 한국항공우주까지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움직여요. 그게 네. 보통 이제 방산 3대장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작은 종목군들 움직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에 움직이는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제 그 종목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네. 방산이 대다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여기서 물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 구간대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좋으나 다만 신규로 지금 방산이 너무 잘 나가는데 접근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은 네네. 지금 구간대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러시아와 미국 쪽에서의 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방산 쪽에 대한 수급이 재건으로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산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구간대에서 또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방산 쪽에서의 랠리가 끝나게 되었을 때 또 무너짐이 쉽게 나오고 있는 쪽은 후발로 움직이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 관망하시거나 네. 혹은 재건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씩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자분들 경우에는 내가 방사에 대한 비중이 많다 하시면은 조금 줄여나가시면서 비중을 재건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굳이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무리하게. 그래도 지수단을 보게 되었을 때 2600선이면 저는 그래도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삼성전자 쪽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혹은 수출 데이터 단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네, 그런 네.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추가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현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내가 이거에 대한 자금을 무조건 재건 쪽으로 옮겨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재건에 대한 관심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네. 다만 대장 종목이었던 전진건설 로봇이 19일에 20%의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또 해제가 됩니다. 19일에. 네,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후의 일정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타이밍상 재건해서 너무 무조건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또 재면서. 줘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조금 들고 있는 게 든든할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용처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익 난 거는 조금 챙기셔가지고요. 네, 그런 여유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미 회담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프랑스에서 긴급 회담 있기 전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안보 이슈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이 돌게 될까? 네, 워낙에 또 실적이 어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 수급, 심리까지 다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방산주의 강세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까 중요할 것 같고, 두 가지 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천하의 박진희 부장님도 어머니께 혼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왜 저도 들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왜 못 거기서 수익을 사겠냐. 못 내니? 네. 부장님이 혼날 정도고. 네. 그다음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에스텍스 엔진 오늘 상승률 1위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저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김신 팀장이 소개해드렸던 풍산이 오늘 갭상승해서 했습니다. 풍산이요. 그만큼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탑픽으로는 뭘 준비했지만 그 종목이 뭐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 종목이 상승했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사이클의 말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끝나고 제 사이클이 돌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고마움이 좀 큽니다. 뭐 원망보다 고마움이 크고 이제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한테 아무것도 그런 보상 없이 도와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것은 고맙지만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이라는 게 좀 유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주둔한 국가에 대해서 방위비를 뭐 GDP 3% 달라고 했다가 지금 GDP 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만약에 히토류의 지분의 50%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미군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 봤을 때 이게 과한 조건이냐 아니면 뭐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경은 없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절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과 나토 수장이 모여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종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또 한 가지 나온 게 미국을 패싱할까? 미국을 이제 빼고 우리끼리 좀 자주 방어를 해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조건 제시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방위 물품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든든하다 보니까 가성비 쪽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뭐 관세에서 자유로운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방위 기업들이 좀 강세를 입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부담돼요. 현대 로템이든 간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간에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뭐 2% 3% 움직이는 건 아니고 뭐 10% 15%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그런 종목들도 12개월 선행포가 25가 안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아직이요? 대비해서 몇 배나 올라온 종목이 12개월 선행포가 25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딱 기술적 분석 다 제외하고 퀀트 투자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라고 했을 때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 아마도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이제 진입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기술적 접근을 요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수급동을 살짝 보면은 외국인은 줄이고 있어요. 외국인은 줄이고 그래요? 있고 네.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팔로잉 잘 되시는 분들은 대장급 종목 공략해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손절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물려도 조금 기술적 위치 안전한 종목으로 놀림목 해가지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조금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 후속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감이 오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움직이면은 다 간 거다. 네, 순환매 다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언급을 해주실 예정으로 말씀해주셨거든요. 귀뜸은 조금 있었는데, 네, 두 분의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 손현우 팀장의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방산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두 분이 주신 종목이 굉장히 또 높은 고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꺼내주실 종목은 김시은 팀장은 현대 로템이시군요. 네, 손현우 팀장은 그 종목이 맞을까요? 네,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잠시 후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한데 듣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신고가 또 찍네요, 오늘요. 네. 근데 네. 오늘 접근하시기보다는 5일선에서 11선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은 방산 섹터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사실 지금 라인대 같은 경우에 고점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들, 그러면 지금 방산을 보게 되었을 때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해여러 같은 경우에는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재건 쪽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 기업이 방산뿐만 아니라 전차에 대한 사업이 있고, 네. 이 전차 사업부가 2010년에 또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을 했고, 네.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현대로템의 공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지금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그때 또 뭐 재건 철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재건 관련 키워드로도 엮일 수 있는 방산 종목군이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양다리를 거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표가는 어떻게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신고가인 종목군이다 보니까 네. 지금 목표가를 대식하기보다는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매수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매수 생각을 가격. 가진 때 78,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지난주 주셨던 풍산도 AS 조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이 박스권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박스권 라인대를 설정하게 되었을 때 66,000원 라인대까지 또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또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아서 네. 1차적인 목표가는 66,000원 정도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의 사이클이 드디어 돌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사랑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지만 투자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좋습니다. 3다리도 가능하죠. 네. 다양한 투자는. 모멘텀 4다리까지도 네. 가능하고. 그럼요. 예. 일단 완전히 방위산업의 막차는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아니고 이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막차가 많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네. 빅텍이나 퍼스텍,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까지도 강세를 보일 때가 정말 이 방위산업의 사이클 마무리 부분이니까 재차 사이클 갈 때까지는 좀 눌림목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방위산업 사이클의 80%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보려고 하냐면 이제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 운항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을 보면 실적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균일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켜준 것이고, 물론 방위산업 봤을 때 실적 발표 못한 것은 맞지만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된 종목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제자리만 있어도 상위 50% 이내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11개월 선행포가 안 보였었는데 최근 좀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포가 17.74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로템이 한 13 정도, 그다음에 한화에어스페이스가 18, 그다음에 LIG 넥선 같은 경우 20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12개월 선행포도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는 지금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다른 방위산업 대장급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이 전투 지휘 체계 솔루션 관련 업무를 좀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는 AI를 겸합한 이 파일럿 운항 체계 네. 이런 것들 좀 위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노력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텃밭이라고 평가합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적 개선 및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항공우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할까요? 네, 목표가 얼마 보세요? 네, 우선 오늘 갭으로 21선은 이제 3거래일 전에 돌파했고 60일선은 오늘 돌파한 모습인데 기관 순매수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보다 기관 순매수가 많기 때문에 5장마다 3일 정도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9,000원부터 한 57,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네. 손절가는 한 55,000원, 56,000원 잡고 1차 목표가는 한 63,000원, 6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셨던 STX 엔진도 가격만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2만 원 초반대에서 추천을 팀장님 해주셨는데 3만 원 오늘 돌파됐거든요. 네, 이 종목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차 실현의 기회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네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반도체와 뭐 AI 산업의 발전에 근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에너지 3법이 어제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분야 3개였어요. 전력망 확충,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법, 그리고 해상풍력 3가지 쪽이었는데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팀장님? 뭐 시장에서 또 눌린 종목군들 혹은 연관되어 있는 쪽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보게 되었을 때 원전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망, 마지막으로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는 게 해상폭력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결국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이슈가 발생했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연결을 또 지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AI와 연관되어 있을 때 결국 국내 플러스 전 세계에서 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쪽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고요. 특히 원전이라든지 혹은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반면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싫어한다라는 이미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태양광 빼고. 태양광 원래 인식 자체는 이제 태양광은 정말 싫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는 코멘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노관심인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 자체가 그래도 AI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이슈에서 관심 가져봐야 하는 섹터는 전력망 그리고 원전 쪽에 그나마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던 상황들, 최근에 폴란드발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노이즈가 나와 있기는 하나,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체코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래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웨스팅하우스 건의 노이즈 역시도 함께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했을 때는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제 원전을 바라볼 때는 두 종목만 봅니다. BH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나마 우리 기술 쪽에서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원전을 접근할 때는 그나마 또 사람들의 관심이 유효한 종목군들 혹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그나마 슈팅 이슈가 나왔을 때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윗꼬리도 크게 달리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 두세 가지 종목군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미국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긍정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미국 주식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뭐 글로라든지 네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과 함께 연결지어서 보는 게 원전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망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관세에 대한 노이즈 발생하면서 변압기 큰 폭의 하락세 나왔고, 전선 관련 종목군들도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개별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관세에 대한 이슈는 노이즈이지 않을까, 이제 단순 노이즈라고 보고, 그 이유가 결국 지금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변압기 전선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관심이 없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원전은 대장주 위주로만, 전력은 관세 노이즈 무시하고, 네, 그냥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데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연관 섹터가 4개죠. 네. 전력 설비, 뭐 전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원전, 뭐 태양광, 해상풍력 정도인데 주가 일봉은 다 비슷합니다.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상승 탄력은 전력 설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일간 biến動성은 원전이 제일 크고, 지금 해상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한 4에서 5% 정도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제 김신 팀장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미국에서 어느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에 대한 지원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울진에 있는 신한울 1, 2호기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가동이 됐고 원전 관련 종목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꾸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통 화석 연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 단지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다는 것도 공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경과 내용을 보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언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태양광이나 뭐 해상풍력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전 같은 경우 눌림목, 그다음에 전력 설비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거 하나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전력을 도와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뉘앙스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건설 주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기자분이 그 글을 이렇게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국전력이 민간 기업이면 뭐 그렇다, 뭐 한국전력 못 믿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은 공기관이고 그 다음에 손실도 잘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가기관은 전력망을 건설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애국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뉴스지만 이 종목들 자체는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두 분의 종목을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김신 팀장의 종목을 볼까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을 선택해 주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종목입니다. 두 분 다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온전선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약간 요즘 기간 조정 상태인가요, 팀장님? 네. 기간 조정 상태이고 관세에 대한 노이즈 받으면서 또 추가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고압 변압기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PPI라든지 수요단을 보게 되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런 하락세 같은 경우는 매수 있으신 분들도 저는 네. 비중 확대에 대한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요? 있고, 적어도 실적에 대한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장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간략하게 목표가하고 네, 전략 들어볼게요, 가격으로요. 내가 만약에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20선 라인대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뛰어넘을 거라 보고 있어서 45만 원 라인대 정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전선도 들어볼게요, 팀장님. 이 종목은 21선에서 조금 눌려있는 상태인데, 네,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실적 성장성, 실적 안정성, 뭐 기술적 위치, 수급 도형 다 파악을 했을 때는 가온전선이 가장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했을 때는 뭐 3대, 4대 정도 볼 수 있고, 전선 같은 경우는 10개의 종목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일진전기나 대한전선이나 뭐 가온전선, 대원전선 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어떤 종목을 사셔도 무방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원칙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가온전선이 좀 기간 탄력이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실적 향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최대 주주가 LS 그룹주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서 현지 본격 생산을 진행했을 때는 관세부가 좀 우려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선주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21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강한 일간 변동성 혹은 안정적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는 제가 현재가부터 57,5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한 54,0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한 63,000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에 이어서 이 종목도 높은 또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이 빨간불로 바뀌었네요. 네,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가 약하지만은 네, 강보합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모들 보면은 좀 스피디한 거를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가쁜 좀 느낌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코멘트 주실 것 같아요. 거인의 시선입니다. 김형일 전문가 만나보시죠.